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 얘기를 좀씩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운 역사 교과서인 한국통사, 이덕일의 한국통사로 바꿉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딱 그 책 하나로만 하자. 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잘못된 역사는 바로 써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그것을 바꿔가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촉을 세워서 어느 학교에서 역사 동아리를 만들고 실제 역사 연구소 같은 것도 만들고 또는 뭐 어쨌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북아의 역사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어쨌든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한의 경우에는 이쪽 남북한이 나눠져 있어서 38도선으로 경계로 해서 이쪽에 살고 있죠. 어찌됐건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선 시대에 보면 뭐 우리 이성계가 여진족도 왜 이렇게 끌어들여서 왜 민족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발해 때는 또 말갈족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막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족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그 유럽의 경우도 히틀러 나오기 전까지 무슨 대단한 민족의 개념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게 그거였고 뭐 다 그렇게 섞여서 살았죠.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나라가 있었죠. 그죠? 뭐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하고 중국은 은나라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북아에 있었던 역사를 동북아 중에서도 낙양 위쪽, 그러니까 저 밑에 쪽에 올라온 거 말고 그쪽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뿌리가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이 고조선은 뭐 서기 전 233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동북아에서 나타난 최고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 우의 나라인 거죠. 하나라도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어쨌든 중국은 하은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라는 성립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은나라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나라는 동이족의 국가다라는 거죠.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죠.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현재는 우리는 어쨌든 한민족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자고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뭐 이런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이족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도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깝죠. 어쨌든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본이란 나라를 최초로 만든 것은 가야였고 또 어찌어쩌다가 백제가 어쨌든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백제의 왕가가 지금의 이제 무열왕 뭐 이렇게 그 예전에 보면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이 백제에 가서 막 그 뭐라고 하죠? 그 무열왕릉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일본은 어쨌든 한국에서 넘어간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인 거죠. 지금의 한국 그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어쨌든 만들어진 나라이고 물론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로 또 뭐 많은 나라에서 그 동남아에서 또 온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뭐 그런 여러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어찌됐건 일본은 뭐 한국이 세운 건 분명한 거죠. 현재의 한국인,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인들이 세운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은 뭐냐는 거죠. 중국은 어쨌든 하은주라고 하면 은나라는 기본적으로 동이족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는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죠? 동이족 안에는 뭐 몽골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굉장히 어쨌든 그 동네에 살았던 말갈, 여진, 만주 뭐 이런 것들 다 그 동네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 거니까 동이족이라 그래서 꼭 한국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부족이 있었던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이라는 말 자체도 18세기, 19세기, 18세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조금씩 쓰다가 또 일본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단어, 지금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굉장히 오래된 거라든지 그것이 딱히 구분돼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중국은 서기 전 220년에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금의 그 중국족 한마디로 하화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중국이야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나라야. 우리는 니네들하고 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고 있잖아요. 진시황은 그 한나라 유방이 항우하고 막 싸우는 초안지에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진시황도 동이족인 거예요. 중국 애가 그 중국 애가 아니라 중국 애란다.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이족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한국인이냐 만주족이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동이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이족이 하나의 부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옆에 동쪽에 사는 여러 족들을 가지고 동이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이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도 어쨌든 누가 누구 어떻게 지칭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냉정히 따지면. 어쨌든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이쪽은 동이족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못을 딱 박은 거예요. 또 서이족도 만들고 북이족도 만들고 지가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하와족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 공자의 경우도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죠. 맞죠? 노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동이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 뭐 조나라 이런 것들 다 동이족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있을 때 당연히 고조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는 은나라대로 어쨌든 문명이 또 문화가 뭐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뭐 홍산 문화는 우리 거니 이거는 이제 우리 거라고 하고 또 어쨌든 다 동이족 문화에 그게 유화 문명이에요. 어찌 됐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나라가 유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유방도 뭐 동이족일지 모르죠. 그건 뭐 피 분석 안 해봐 몰라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나라인 거죠. 그죠?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인가요? 어쨌든 이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뭐 시족, 무슨 부족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동안의 중국 땅은 예전에 초창기에 은나라나 고조선이나 그 근처 지금 북경 근처랑 이제 이쪽 저 밑에까지 이 지금 한반도까지 다 이 고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두 나라가 몇 나라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하지만 어쨌든 사마천의 사기는 그것을 정리했다. 그 전의 역사를 자기 나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새롭게 쓴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야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만들어서 황제 헌원을 만들어 놓고 황제 헌원에 그게 이제 소금천씨죠. 소금천씨,
금천씨를 소금천이 황제의 자식인데 황제의 자식은 지금의 이제 김유신 장군과 김수로 왕의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거고 그런데 황제 헌원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와조기의 시장이다 이렇게 시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진 거죠. 어찌됐건 그 당시에 그 아까 이 다시 누구야 그 공자로 넘어가서 공자 때 공자는 동이족이면서 어찌됐건 뭐 은나라에서 은나라를 멸망시킨 게 주나라니까 주나라에 뭐 충성하자 뭐 이러면서 그 동이족을 배반하죠. 배반하고 어찌됐건 그쪽에 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태공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동이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뿌리도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진시황이 만리장성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만들어 온 건, 야, 니네들은 이 동이족이고 나는 아니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왕국을 지키고 싶어서 만리장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니네들은 저쪽에 가서 살아, 나는 이쪽에 살 거야의 의미, 너네들, 하와족과, 이것이 완전히 구분됐으니까, 이 동이족이 구분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현재의 나라를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한나라가 있었고 한나라 다음에 이제 그 수나라가 있었죠. 수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고구려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동북아에 패권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싸웠던 데도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동이 아니라 요동은 더 서쪽으로 넘어간 지역에 요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요동, 지금이야 요동이야 이쪽 한참 북한 쪽으로 넘어와 있는 요동인 거고 옛날 그 당시의 요동은 훨씬 더 저쪽 바깥쪽으로 나가 있었던 게 요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가 이게 바뀐 거죠. 어찌됐건 바꿔놨어요. 어찌됐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역사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 그거 디테일하게 뭐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일단은 수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구려 백제가 있었고 그쪽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역사에는 그렇게 있는데 그게 다 선비족이나 흉노족들의가 싸움 이 쟁투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거기에 하와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발해랑 이제 우리를 구체적으로 따지면 남북국 시대가 열려진 거죠. 남쪽은 신라가 차지하고 북쪽은 발해가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쪽은 당나라였죠. 당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당나라는 돌궐족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하고 돌궐은 지금이야 애들 다 이상하게 그 서양인처럼 바뀌었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돌궐이 차지했던 거지 하와족하고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시대에 송나라가 있었고 원나라가 있었죠. 송나라는 이제 송나라가 여진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진족은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야 니들 여기 와서 살아 뭐 이렇게 하고서 했다는 뭐 해책도 쓰고 했던 그 여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와족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나라가 왔습니다. 원나라 때 우리 고려 때 완전 그죠? 쑥대밭이 됐죠. 몽골 그죠? 징기즈칸의 그 아들인가요? 와서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던 몽골 투쟁 역사만 한 거의 40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어찌됐건 근데 몽골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중국이 아니죠. 그죠? 몽골은 원나라 얘네들은 저 지금의 몽골 아닙니까? 어찌됐건 그게 그쪽 땅, 중국 땅을 전체적으로 차지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이 되었어요. 근데 조선은 명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 끝나고 나서 청나라로 넘어갔죠. 근데 우리가 명나라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이 뭐 서로 간에 뭐 조공 관계로 해서 잘 지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청나라도 만주족입니다. 한마디로 다 동이족인 거예요. 이쪽 돌궐만 빼고는. 돌궐이야 뭐 서이족, 북이족 이렇게 따지겠네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땅은 현재는 자기들이 그냥 하와족이라고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지 중국에게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당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 무슨 뭐 외국의 외침을 무진장 많이 받았다? 아니 원나라라니까요. 뭐 수나라도 마찬가지죠. 수나라도 굳이 따지자면 동이족이겠네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통틀어서 그냥 거기 중국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역사를 굳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역사가 이런 과거의 역사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래를 좌우하게 되느냐? 중국이 어쨌든 많은 땅을 차지하고 결국은 현재의 중국 공산당이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은 여전히 고조선 때부터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계열인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 있으니까 당연히 만주나 더 멀리 과거의 고조선 땅까지 차지할 만큼의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민족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태 우리가 매번 보면 뭐 G1, G2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G2를 쓰는 것은 사실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선 잘 안 쓴다 그래요. 그죠? 굳이 따지자면 미국이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G1, G2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찍어 누르기 위한 어떤 그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서 지금 중국은 벌써 뭐 화성 그 뭐죠? 우주선을 쏘니 뭐 이런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왜곡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그런 사고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동북아의 최강자였던 나라였다면 그리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우주를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무슨 적이죠? 그 어떤 우주인 아니 그 뭐라 그래요? 어쨌든 뭐 안드로메다에서 날라온 어떤 그 외계인과 그런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배짱 있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왜곡되고 축소된 역사는 뿌리채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일본이 지금이야 나라 갈라졌는데 굳이 일본이 니네들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든 니네들 왕도 그렇고 다 우리가 만든 거야 라고 한다는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쨌든 지금의 그쪽 나라는 그쪽 나라인 거죠. 하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이러이러하니 알고 보니까 다 중국이 그러네 차지하는 게 임자인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 다시 뭐 언젠가는 다시 중국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 해서 결코 그것이 뭐죠? 동북아의 역사에 뭐가 잘못이 그러니까 침략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결국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품는 이상을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역사를 바로 세우자. 역사책이 다시 써야 한다.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쓴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쓰자. 왜 자꾸 축소된 역사 그리고 지금의 대학 강단에서 쓰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런 대학 강단의 대학 교수들이 그런 쓸데없이 친일 매국 역사관으로 써져 있는 이 역사책을 굳이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변을 계속 토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동북아의 역사 그러니까 중국 땅이라는 것 또 지금 한반도 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냉정히 따지면 뭐 지금 저쪽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벳 이런 거 빼고 나면 중국의 반은 어찌됐건 우리 고조선 땅이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일어난 지금 뭐 북경도 다 이제 고조선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이
한민족이라는 게 좀 그런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 메인이었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패권을 헤게모니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게 한국이었고, 그것이 이제 그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고려 중기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조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어떤 축소된 역사를 어떤 노론이 만들어내게 된 셈이에요. 결국은 노론이 결국은 이완용이나 이런 애들이 다 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계보를 이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물론 제가 이게 짧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히려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에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이 동북아의 패권, 또는 뭐 동북아의 패권이라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거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의 중심은 한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기치 아래, 그리고 그런 정말 우주를 정복해 가는, 우주를 정복한다? 뭐 좀 말이 좀 그런데, 어찌됐건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를 활용하고, 어쨌든 외계인이 언제 와서 우리 지구를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런 상상에 의한 날개를 더 펼쳐서 정말 한국이 더 부강해지고, 우리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민족주의적인 냄새가 나는데, 어찌됐건 저는 좀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역사에 관심을 갖자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